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대편 칠레,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좁고 긴 나라, 칠레산 와인 이런 것들 떠오르시죠? 근데 칠레가요, 세계적인 자원 대국이랍니다. 우리가 관심 꼭 가져야 할 중요한 나라라는데, 그래서 지난 20여 년 가까이 칠레에서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신 분, 칠레 가톨릭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가르치시는 민원정 교수님을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대편 딱 하면 칠레예요? 아르헨티나라고 하던데. 아르헨티나예요? 네. 아르헨티나 칠레 바로 붙어 있죠. 한 2시간 걸립니다. 비행기로. 그러니까 거의 네. 한국에서 정반대편. 네. 네. 제일 길죠? 좁고 긴 나라. 그렇다고들 합니다. 네. 그 길이가 얼마나 돼요? 4,329km라고도 하고, 약 4,300km라고도 하고, 폭은 약 200km 정도. 폭은 200km인데 네. 길이가 4,300. 네. 야, 진짜 가늘고 기네요. 네. 200km면 서울 대전 정도? 보통은 수도 산티아고에서 가까운 해안 도시 발바라이소를 많이 가시는데 차로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그게 폭이잖아요. 이제 산티아고를 중앙으로 보면 한 반, 폭의 반 정도죠. 네. 네, 네. 그리고 4,300이면 우리 서울 부산의 10배가 넘는 거니까. 네, 가까운 곳을 가도 산티아고에서 북쪽 아타카마 사막까지 버스를 타고 가시려면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가셔야 합니다. 네. 어쩌다 그렇게 긴 나라가 됐을까요? 그 무슨 안데스 산맥 때문인가요? 북쪽에 사막이 있고 오른쪽에 안데스 산맥이 있고 왼쪽에 태평양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국경이 정해졌겠죠. 그래요. 네. 그래요. 면적 전체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그래도 한 10배 넘겠는데요. 네, 10배 그죠?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약 1,90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군요. 네, 인구 밀도는 작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수도 근처에 모여 삽니까? 집중돼 네, 있습니까? 3분의 2 가까이가 수도 산티아고에 모여 산다고 합니다. 3분의 2가? 네. 또 다른 지역을 가보시면 그렇게 살기 편안할 수가 없죠. 산맥도 많고 화산도 많고 아니면 사막이거나 하니까 아무래도 인프라를 건설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산티아고 또 거기서 이제 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많이 모여 삽니다. 자원 대국이다. 제가 네. 그렇게 소개했는데 네. 뭐가 그렇게 많아요? 요즘 한국에서 리튬 트라이앵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그래서 리튬 보유량은 세계 1위, 생산으로는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리튬. 네. 그 외에도 구리. 맞아요. 옛날 네. 기억이 납니다. 칠레 하면 구리. 네. 구리, 리튬. 네. 또 외에도 여러 광물들. 또 이제 남쪽으로 가면 그 포도 생산량도 많고 예. 또 제가 전에 미국의 LA에 학회 참석차 가보니까 LA에 있는 마트에 칠레산 복숭아가 종류별로 다 있더라고요. 저는 칠레에서 못 본 복숭아도 많더라고요. 계절이 반대니까. 그리고 이제 칠레 7, 8월이 여름 스키철이니까 그때는 북반구에서 스키 타러 오죠. 그래서 관광 자원, 광물 자원, 농산물 자원, 해양 자원, 모든 국토가 자원이죠. 네. 그럼 잘 삽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잘 산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남미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죠.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다. GDP로 보면 우리나라의 반 정도 되는데 보통 한국 분들이 칠레 오시면 딱 첫 질문이 여기 국민 소득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실제로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에 가보시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부촌에 가보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이 살고 또 가난한 사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서 어떤 평균치를 내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우리가 한 3만 달러 좀 넘으니까 15,000불 정도면 그렇죠. 중남미 전체 평균에서도 좀 괜찮은 편이 중남미에서는 괜찮죠. 괜찮은 편에 네. 속하는 건데도 네. 빈부격차가 극심하다. 네.
그 빈부격차는 중남미 모든 국가가 대부분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왜 그렇죠? 그 어떤 역사 때문에 그죠? 뭐 식민지 역사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죠. 네, 자원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렇게 죽어라고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기도 하거니와 또 자연 환경을 살아보시면 그렇게 힘들게 일하기에는 몸이 많이 힘들어요. 고도도 높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테고, 또 인종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나 다양한 피부색이 존재하죠. 아, 그래요? 네. 스페인이 중남미 그들의 신대륙, 이제 신대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원래 있던 곳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에도 이미 스페인도 여러 민족의 지배를 받고 아랍을 물리친 상태에서 중남미로 건너가서 스페인 자체도 혼종이죠. 다인종 국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혼종의 역사가 가서 원주민과 또 혼종의 역사를 만들고 독립 전후로 해서 많은 유럽인들이 이민을 갔고 그리고 상류층은 어떤 과두 계급, 올리가르킥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하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온 엘리트층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 층을 하루아침에 넘어서기는 쉽지 않고 또 제가 처음에 가서 보니까 학기 초에 교과서를 파는데 공립학교냐 사립학교냐에 따라서 배우는 책도 다르고 책이 달라요? 네, 책이 달라요. 우리 같으면 국정교과서로 그렇죠. 어느 학교에 다니든 같은 교과서로 공부한다면 우리도 요즘은 그래도 교과서의 종류가 좀 다양하긴 한데 네. 그러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레포트를 보면 저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들만큼 모르지만 이제 칠레 가톨릭 대학교가 엘리트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한 70%는 부모 소득 기준 상위 20%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떤 소셜 서비스 정신으로 약간 좀 형편이 어렵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레포트를 딱 보면 아 얘는 사립학교 나왔구나 얘는 공립학교 나왔구나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글쓰기가 다르고 어휘 선택이 다르고 그게 평소에 말할 때도 다르고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근본적인 건 교육이겠지만 그 교육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나머지 해결돼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남미가 왜 그렇게 못 사냐라고 물어보시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역사적으로 뿌리가 워낙 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뿐이 아니라 네. 문화화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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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신분제 사회 비슷한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자기들끼리 또 뻔히 알 거예요. 네. 그래서 문화 이론적으로 보면 뭐 컬렉티비즘이다, 인디비주얼리즘이다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중남미도 컬렉티비즘으로 나와요. 그런데 살아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속에서 보면 같은 계층끼리는 굉장히 끈끈하게 우리 의식이 있지만 전체가 우리로 뭉치기에는 너무 제약이 많죠.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복잡다기하게 네. 나누어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뒤섞여 있고 그렇죠. 그리고 좀 그것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고착화되어 있는 네. 함부로 여기 조금만 좀 경제 정책을 잘 쓰면 바뀔 텐데라고 말할 수 말하면 없는 안 되죠. 그런 거로군요. 네. 정치적으로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잖아요. 거기도 네. 60년대 70년대 군사정권 시절 한참 오래 보냈고 네. 그죠? 네. 민주화된 후는 좀 순탄합니까? 아니면 또 왔다 갔다 합니까? 요즘에 조금 힘들죠. 아 그래요? 네. 2019년 10월에 대규모 시위가 터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헌법을 다시 쓰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피노체트 군사독재 정권 당시에 만들어진 신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이기 때문에 우에서 말하기는 그러나 굉장히 우리가 수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정 신자유주의다라고 한다면 또 반대편에서는 그러나 싹 바꾸자라고 해서 그 시위 끝에 헌법을 새로 쓰기로 했는데 예. 헌법을 새로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3년여에 걸쳐서 헌법을 새로 썼고 그래서 초안을 이제 제안을 제출했는데
그 사이에 국민들이 너무 많이 지쳤죠. 너무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 초안이 부결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다시 쓰고 있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그거 후딱후딱 그러게 하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은 좀 느려도 모두의 합의를 도출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헌법을 쓰면서 가지 않을까요? 헌법을 새로 쓰자고 동의는 됐는데 네. 3년 넘게 아직도 쓰고 있다. 왜냐하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네. 예. 얼마 전엔가 아주 젊은 대통령 뽑지 보리치 않았었어요? 대통령이 됐죠. 몇 살이었죠? 당시에 35세, 그렇죠. 86년생이니까 아주 젊은 대통령이 됐죠. 그렇죠. 네. 보리치 대통령이 2011-12년도에 칠레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교육 문제에 대항해서 시위를 벌였을 때 그 칠레 대학교 법대 재학 당시에 그 시위를 이끈 주역이었고 예. 그 당시 멤버들이 이제 내각을 많이 잡았는데 국민들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고 또 의욕만큼 재정 국고가 따라주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힘들고 그러나 아무튼 변화를 갈망하고 추구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현재. 그렇죠. 경제도 좀 그래서 위태위태하고. 위태위태하죠. 뭐 요즘 그런 시점이로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중국의 경제에 따라서 구리값도 좌지우지되는데 중국이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이제 당연히 칠레 경제도 어려워지죠. 전체 산업에서는 아무래도 1차 산업, 뭐, 네. 그 지하자원, 네. 뭐 농산물, 네. 수산물 이런 쪽이 더 제일 크겠죠. 네. 공업이나 이런 건 그렇게 뭐 별로 제조업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네. 1차 산업, 자원대국, 네. 뭐 대충 이제 감이 잡힙니다. 농업의 규모가 우리와 다르죠. 그렇겠죠. 네. 면적부터가 완전히 다른데요. 네, 농업이 거의 중소기업이죠. 다. 네. 우리 교민들은 많이 있나요? 한창 칠레가 좀 좋을 때는 경제가 좋으면. 네, 2,500명 정도 계셨고 요즘에는 저를 포함해서 많이들 나오셨기 때문에 2,000명을 조금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뭐 기업 주재원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네. 아, 유학생은 거의 없고요. 굉장히 적군요. 네. 우리 대기업들도 그리 뭐 칠레 시장은 별로 주목 안 하나 봐요. 인구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데 이제 그래도 칠레가 삼성, 현대 등은 다 나가 있죠. 삼성, 뭐 LG 기업 나가 계시고 또 칠레의 산업에 따라서 한때는 건설회사가 많이 나가 계셨고 또 뭐 태양광 전자해서 많이 나가 계셨고 물류회사도 많이 나가 계셨고 그러다 또 경제가 안 좋아지면 또 싹 빠져나가시기도 하시고 이제 칠레가 그래도 이 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중남미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나라였기 때문에 예. 칠레를 허브로 다른 중남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많이 나가 계셨죠. 왜냐하면 가족과 함께 있기에는 그래도 칠레가 안전하니까. 네. 아, 그래요? 네. 칠레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비해서는 네. 빈부격차 심하고 하지만 네. 그래도 네. 그 중남미라고 그 뭐 칠레 바로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뭐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차이가 제일 뭐가 어떤 점들이 제일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언어가 다르죠. 네. 칠레는 스페인어 쓰고. 칠레 스페인어 쓰죠.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의 스페인어가 다릅니다. 같은 스페인어인데 같은 스페인어지만 우리도 이 작은 나라에서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있죠. 사투리 다르듯이 사투리는 아니지만 각 나라의 스페인어의 특징이 있죠. 네. 서로 얘기가 안 될 정도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도 이 한자를 한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쓰임새가 다를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듯이 스페인어도 같은 스페인어 단어도 나라마다 조금 쓰임이 다를 때도 있고 이 나라에서 더 많이 쓰는 단어 그런데 칠레에서는 못 들어본 단어 이런 단어도 있고 그러나 이제 물론 말은 통합니다. 또 인디오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도 다르죠. 인종분포. 네. 페루는 인디오가 좀 많고, 많고. 칠레나 아르헨티나는 인디오가 적고, 비율이 적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피부색을 보면 아르헨티나는 좀 백인 국가 같이 보이고, 칠레는 백인인 듯 아닌 듯 그렇게 보이고. 제일 많이 섞여 있는 게 칠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페루에 가보시면 또 인디오들이 많이 보이고. 그렇죠. 네. 그렇게 다릅니다. 사람들의 국민 정서도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칠레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칠레는 아무래도 자연환경 탓인 것 같은데 좀 절약하고 좀 차갑고
다른 중남미와는 좀 많이 달라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칠레에 살면서 미국의 학회를 미국이나 유럽의 학회를 다녀오면 나 계속 칠레에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왜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또 페루나 아르헨티나 다른 대학을 다녀오면 그래도 칠레가 낫지.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되죠. 눈빛이 달라요. 아마 그걸 가장 쉽게 비교하실 수 있는 게 국경을 차나 이제 육로로 건너 보시면 그 국경을 넘는 일이 쉬워요. 거기는 우리는 이제 국경을 넘을 곳이 없지만 뭐 멘도사까지 버스 타고 가면 버스에서 잠깐 내려서 여권 검사하고 넘어가면 벌써 칠레 이 국경하고 아르헨티나 국경하고 공무원들이 자세가 달라요. 저희가 또 빳빳하고 빠릿빠릿해 보이고. 칠레 쪽이? 네. 아르헨티나 좀 더 즐거워 보이고. 또 페루를 넘어갔다 나면 또 이걸 그 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얘네 일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다 칠레 오면 일은 이렇게 하는 거지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느낌이 많이 다르죠. 우리 기준에서 보면 중남미 여러 나라 중에서 그나마 우리 쪽에 가까운 건 칠레군요. 글쎄요. 성격은 칠레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 정도? 섬 같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잘 통하고. 네. 그래. World is glowing in between you and me. I need your smile, like the very breath I breathe. Take my hand, it's so good to be together. Take my hand, it feels like forever. Breathe deep, dream easy with me. Take my hand, it's so good to be together. 우리 민 교수님은 칠레 처음 언제 가셨어요? 2004년에 갔습니다. 왜 가셨어요? 제가 이 방송 출연 섭외를 받고 내가 칠레를 그때 왜 갔을까 생각하고 반성해 보면 그 당시에는 시건방짐 또 허황된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였습니까, 그게?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쳤고 스페인 서바나어를 전공하고 중남미 문학으로 석사, 박사를 하고 시간 강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한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건 다 내가 국내 박사기 때문이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만 갔다 오면 모든 길이 열릴 거라는 정말 너무나 허황된 그런 욕심이었죠.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2003년도에 다른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과 중남미 또는 스페인어권 한국학 프로젝트에 제가 꼬마 연구원으로 당시에 참여를 해서 그때 제가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일주일씩 방문했었어요. 예. 근데 가보니까 칠레는 사람들도 차갑고 치근덕거리지도 않고 그 당시 뭐 FTA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데면 여자 혼자 1, 2년 있어도 괜찮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세월이 17년이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아시아 센터라고 이름이 걸려진 그 몇 군데 이메일을 보냈더니 칠레에 있는 대학들에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아시아 센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러면은 굉장히 중남미스러워요. 말하는 것에 반만 믿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막 꿈에 부풀어서 갔더니 그냥 교수 혼자 하겠다고 열성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당황했죠. 처음에는 여기저기 이메일도 뿌려보고 그런데 이제 너무 운이 좋게도 이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그래서 무료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일종의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학기를 버티고 나 이제 돈도 없고 가야겠다. 그런데 이제 강의 제안이 와서 그래서 그럼 한 학기 강의해보고 갈까? 이랬고 또 칠레 가톨릭 대학교도 저는 그렇게 좋은 대학인 줄 몰랐어요. 이력서 내다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아시아 센터가 아시아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아시아 프로그램 소장님께서 한번 보자고 하셔서 갔더니
우리가 지금 아시아 프로그램을 런칭한 지 한 2년 됐고 아시아 관련 팀 티칭 코스가 있는데 거기 네가 몇 곡지 해봐라. 이제 그렇게 발을 들여서 그럼 또 뭐 한 학기 더 있어 볼까 이랬고 아니 정말 못 살겠다 가자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에 1년 펀드를 땄어요. 그래서 그럼 1년 더 또 따고 뭐 하다 보니까 17년이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턱대고 가신 건데 예. 2년으로 이어져서 네. 그렇게 되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후학들이 가끔 이메일을 보내고 뭐 제가 어떻게 칠레 가톨릭 대학교에 갔는지 뭐 어떤 전략을 뭐 알아보기도 하고 벤치마킹 하겠다고 하는데 설명하기가 참 힘든 게 저는 이제 어떤 자리가 있어서 공고가 나서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따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는 신자유주의 덕을 봤죠. 저에게 무언가 포지션을 줘야 제가 계속해서 연구비를 따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쪽은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컨트랙도 뭐 11시간, 22시간, 33시간 이렇게 다양해서 이제 가장 낮은 급의 포지션을 하나 주셔서 이제 그걸 발판으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차근차근 그렇게 조금씩 올라간 거죠. 네, 네. 전국에 있는 대학들에서 한국인이 강의를 한 게 아마 처음 아니신가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저는 이 처음이라는 말을 쓰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한국에 오니까 처음, 최초, 가장, 제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그 전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네, 예.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아마도 2002년 한일 월드컵 네. 있고 가신 게 2004년 4년. 이렇게 되니까 네. 조금 이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럴 때였을 것 같아요. 조금. 그죠?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삼성을 다 일본 기업으로 알고 있었고. 아이고 그 정도였어요? 네, 지금도 많이 알려졌지만 정작 나가 보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닌데 2004년에는 더 덜 알려졌겠죠. 그랬겠죠. 뭐 너 중국 사람이니 한국 사람이니 하고 조금 안다 싶으면 처음에 중국이냐 일본이냐. 그다음에 조금 아는 척한다 싶으면 한국이니? 그다음에 한국이라고 하면 남한이야 북한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겠죠. 요즘에는 그래도 일본, 중국, 한국까지 나오고 드라마나 케이팝 팬들은 한국이냐고 바로 알아보죠. 그렇겠죠. 네. 네. 중국, 일본은 그쪽에 진출이 아주 많이 돼 있습니까? 역사도 오래되고 진출도 많이 돼 있고 일본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일본은 칠레와 교류를 맺은 게 100년이 넘었고 곳곳에 일본 정원이 있고 보이지 않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요즘 들어서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죠. 예, 전 분야에 걸쳐서 뭐 북쪽 광산부터 또 공제학당도 2군데나 있고 요즘 미국 대학들은 공제학당을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철거하는 분위기라면 그렇죠. 중남미는 별로 이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돈 주고 할 수 있고 하면 또 중국이 가장 큰 사업 파트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가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몇몇 많이 봤고 엄청납니다. 네. 중국,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좀 중남미 전체를 약간 홀대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본과 중국이 그렇게 먼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원 확보라든지 이런 네. 등등해서 분명히 우리가 조금 더 세계를 좀 다원화, 그렇죠. 다방면화 할 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대학에 갈 때도 다방면화 얘기하고 떠오르는 중남미였는데 아직도 떠오르고만 있죠. 다들 요즘에 리튬 트라이앵글로 굉장히 중요시 하시면서도 광물을 중국 통해 들여오면 되니까 약간 이렇게 안심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경제학 하시는 분께서 경제안보라는 말이 있다라고 그럼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변화 또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중국이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르면 중국이 수시로 자기네 네. 자원 수출을 규제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지금 요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도 이제 시노박을 들여갔는데 이제 물론 나중에 칠레 사람들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물백신이다 했지만 그 시노백을 실어가는 비행기에 돈다발도 있었다는 루머도 돌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중남미에 그렇게 차관을 주는 대신에 나중에 그 돈을 못 갚으면 자원으로 가져가죠.
그런 식으로 많이 확보를 해놨죠. 그렇죠. 네. 자원 확보를 위해 우리가 수입해 오는 나라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맨날 나오는데 정작 뭘 하기에는 너무 멀다 이렇게 그런데 말씀하시죠. 미리미리 투자를 해놔야 그렇죠. 자원 확보도 길이 뚫리는 걸 텐데. 그게 이제 단순히 고위층에 가셔서 회담을 하고 자원 확보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제가 중국이나 일본을 보면 그렇게 곳곳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예, 해오고 예. 있고 해왔고 예. 그 점은 제가 굉장히 감탄하면서 봤죠. 어찌 보면 그 K-팝 BTS 나오기 전에는 사실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 자체가 별로 없었겠어요. 칠레 국민들 사이에. 아니면 남북한. 그거 하나겠죠. 네. 어. 뭐 한국이라고 하면 전쟁 나서 왔니? 아이고 그 정도로. 예. 아니면 또 그냥 남한 북한 구별을 잘 못하니까 뭐 너네 그 수장은 왜 머리를 그렇게 이상하게 깎았니?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김정은. 예. 뭐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중문화로 국가를 알리는 것도 물론 이제 국가의 뭐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에 효과가 있지만 모두가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BTS를 통해서 한국을 안다는 것이 꼭 긍정적일 경우만 있지는 않죠. 그래서 조금 약간 그런 것도 다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보다도 훨씬 전인 2004년 그때부터 이제 칠레 대학에서 한국학 강의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어떤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칠레 카톨릭 대학교 아시아 센터는 아시아 전공 대신에 부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아시아 관련 팀 티칭 코스는 필수로 듣고 나머지를 선택해서 학점을 채우면 아시아 부전공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도 그런 아시아 부전공 과목 중에 하나이자 전체 학부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교양 과목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들었죠. 뭐 인문대부터 의과대 학생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들 이 과목을 신청한 이유도 제각각이겠네요. 네, 저는 첫 시간에 이제 이 수업을 왜 신청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사람들의 좋은 점은 솔직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들의 요구를 알아야 수업을 잘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제가 교수라고 해서 좋은 얘기만 해주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수업 왜 들었니? 그러면 뭐 친구가 들어보자고 해요. 그다음에 동양인 교수가 그 당시에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름이 특이해서 들었다. 또 뭐 내가 뭐 우리 아버지가 중국이랑 사업을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또 시간표가 맞는다. 예. 또 이제 공대생이나 의대생들이 제 수업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전공과 전혀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그냥 그런 평범한 젊은이들의 거창한 담론도 있죠. 뭐 아시아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은 굉장히 솔직한 답을 해줬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처음에 제가 수업을 개설할 때는 정원이 20명으로 제가 출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0명까지 갔는데, 그래도 하여튼 수강 인원을 채웠으니까 뭐 재미있어 했던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내용이 있으면서 재미도 있어야 하나 이제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실에서 저만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더욱이 저는 동양인이고 제 수업 분위기가 제가 2006년에 처음 이제 제 한국학 과목을 처음 칠레 카데에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교실 분위기가 조금 그 칠레 카톨릭 대학교 학생들의 그 장학금 받고 온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2010년, 12년 그 즈음을 기준으로 갑자기 교실이 하얘졌어요. 백인? 네. 다들 한자락하는 집안 자제들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긴장도 되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하면서 또 이게 학교의 또 명문대학으로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많고 해서 제가 그때 이제 했던 것이 후통일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후통일? 한반도가 통일되었다는 가정하에. 왜냐하면 첫 시간에 한국에 대해서 뭘 아니 물어보면 다 남북한 얘기를 분단된 하고 이야기, 전쟁했던 이야기.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막 이런 걸 아나 하다가 좀 지나 보니까 진지한 얼굴로 그런 얘기하는 학생일수록 몰라요, 잘. 그래서 관심을 어떻게 유도할까 해서 또 그쪽 학생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표현이 자유롭고 그래서 한반도가 통일되었다는 가정하에 학생들을 6party talks, 6자 회담으로 나눠요. 그래서
기말 시험 보기 전주에 그 활동을 합니다. 정말 잘해요. 네, 한반도가 통일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각자 맡은 나라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고 하면 그 학생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알아가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활동을 굉장히 재밌게 했죠. 네. 육자회담이라면 거기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들어가는 남북한. 거. 보면 학생들이 뭐 북한을 맡은 학생들은 일부러 아이패드나 컴퓨터 없이 오고 또 뭐 러시아를 맡은 학생들은 뭐 털모자를 쓰고 오기도 하고 중국을 맡은 학생들은 빨간 옷을 입고 오기도 하고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잘해서 제가 거기서 10년 동안 국제 한국학 세미나를 조직했는데 제가 그때 주니어 패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에서 잘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저희가 7년 동안 그 주니어 패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것처럼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난 것뿐 아니라 칠레에서 벌써 이제 17년 넘게 생활하시면서 뭐 아주 다양한 에피소드도 있고 그러실 텐데 네. 뭐 제일 좀 기억에 남는달까? 남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제가 매서운 우정이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매서운 우정. 네. 이제 한국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맞장구를 쳐주고 우리 정서는 같이 막 욕을 하고 화도 내주고 하는데 칠레 친구들은 그러지 않아요. 냉정하군요. 냉정하게 사태 파악을 하자. 해결책을 찾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처음에 칠레 갔을 때는 제가 너무 일이 재미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이디어가 막 끝도 없이 떠오르고 내년에는 무슨 프로젝트를 낼까 뭐 이러다가 좀 몇 년 지나고 적응을 해보니까 아, 내가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구나 라는 걸 느끼어서 힘들었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제가 친한 친구랑 제가 이제 그때 저는 그 칠레 카톨릭 대학교의 교수학습센터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제가 그 교수들을 위한 교수법 강의나 뭐 여러 강의가 있는데 제가 아마 그 강의를 거의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페인어로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도 좀 배우고 싶었고 그래야 되겠죠. 심지어 연극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뭐 제스처도 설명해 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단과대가 아니니까 별로 경쟁 관계도 아니고, 이제 그때 사귄 좋은 친구들 그룹이 있는데, 제가 그 친구랑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울음이 쏟아졌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근데 이제 그걸 한국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갱년기라 그래, 나이 들어서 그래 이런데 이 친구가 원정 이러더니. 제가 그때 아마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이 나는 정말 죽을 것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만큼 더 일을 해야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인정을 받기 때문에 네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상담 심리 하시는 분을 소개해 줬어요. 전문가를. 네. 근데 이제 칠레는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거나 강의를 하시는 심리학 전공자들이 상담을 많이 하세요. 네. 상담료도 굉장히 비싼데 그분도 약간 이제 아시아 여성이고 하니까 실험 정신으로 저한테는 정말 거의 무료로 해주셨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자꾸 물어봐야 답을 하는데 그분은 제가 가면 꽌땀에 말해봐. 저는 내 고민이 뭔지 물어봐 줘야지 했는데 자꾸 가다 보니까 그분을 만나러 갈 때마다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지? 를 생각하게 되고 우선 자꾸 털어놔야 상담이 되죠. 네, 그런데 그걸 묻지 않고 자꾸 말하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그러면서 칠레 대학 문화 칠레 엘리트 사회 문화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하면 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차별이다. 이런 건 아니다. 이럴 때는 이런 문화가 있다 하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감정을 표현해야 되니까 스페인어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그랬겠네요. 이게 이 뉘앙스일까? 다른 단어가 없을까?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걸까? 그래서 스페인어 공부가 많이 돼서 나중에는 굳이 상담 심리라기보다 그냥 일상을 얘기하고 스페인어도 연습하고 칠레 문화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모두가 자기 나라 말을 잘하고 잘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스페인어를 잘하고 잘 쓰는 학생들한테 내 스페인어가 이상하면 고쳐줘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뭐 교수도 배워야 하지 않나요? 모르면
왜냐하면 그쪽 학생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프로프 여기 상류층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는 그런 말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한두 명 지적해서 했는데 이제 제 초기 제자니까 저랑 나이 차이도 한 10년 정도. 나중에 제가 뭐 어디 논문 쓰거나 스페인어로 뭐 연설을 할 일이 있거나 하면 도와주겠군요. 그 친구가 너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함부로 하지 마라고 해서 많이 도와줬는데 나중에 제가 나 좀 제대로 돈을 내고 스타일리시 라이딩을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우리 교수 제자 이거 떠나서 친구 먹자. 나는 그게 수업료다. 그래서 지금도 잘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도움받은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네. 한국식과는 다르게 아주 합리적으로 접근해주는 네. 이 점을 배우셨구나. 네. 또 아까부터 우리 빈부격차 얘기했는데 그 혹독한 빈곤, 가난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요? 그 칠레에 푸에르토 데 이데아스라는 문화 행사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어떤 재벌가의 따님이 하시는 유럽식의 살롱 문화를 본뜬 행사예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하면 발바라이소하고 이제 북쪽에서도 가끔 하는데 전 세계 석학들을 모아서 패널을 만들고 또 문화 공연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2018년에 아시아 퍼시픽 패널을 처음 만들어서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패널리스트로. 그러면 이제 모든 참가 초청자들은 그 발바라이소 지역의 극빈층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돼 있어서 제가 발바라이소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회봉사 차원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푸에르토 데 이데아스 행사의 그 만찬과 칵테일 파티와 이 학생들과의 수준은 비교할 하늘과 땅 정도가 아니죠. 제가 그때 조교를 데리고 갔는데 조교가 프로페 이러면서 이 밥 한 끼 값이면 쟤네들이 정말 몇 달을 먹고 살 걸 다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했죠. 네, 굉장히 심합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은 빵만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어느 프로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밥이 주식이라면 저쪽은 빵이 주식이고 그 빵이 어떤 밀가루로 만든 빵인지 또 어떤 것을 넣은 빵인지 또 빵 안에 우리가 반찬을 몇 가지를 먹느냐가 다르듯이 그렇죠. 빵 안에 무엇을 넣어 먹느냐도 다르죠. 결국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빵에 많은 재료를 넣어서 먹고 먹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빵하고 콜라밖에 먹을 것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나마 그 주식인 빵값은 좀 싸게 해줍니까? 좀 쌌는데 제가 요즘에 칠레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다. 워낙 또 비쌌는데 왜냐하면 다 수입이기 때문에 다 수입이에요? 네, 제조업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이 물건이 오늘 있는데 내일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허허. 네, 그런데 점점 이제 농사는 많이 지으니까 밀가루는 많이 있을 텐데. 밀가루도 반 이상 수입합니다. 밀가루 수입해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중남미 차이가 있다면 칠레는 좋은 건 다 수출해요. 제가 한국에서 칠레산 거봉을 보면 전 칠레에서 그런 거봉을 본 적이 없어요. 또 미국에 가서 보니까 칠레산 복숭아가 종류별로 쭉 있는데 칠레에서 그렇게 싱싱한 복숭아를 본 적이 없어요. 좋은 걸 다 수출해서 칠레 시장에서는 좀 흠이 있는 과일이 많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좋은 걸 자기들이 먹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차이가 크죠. 네. 좋은 농산물, 좋은 재료는 다 수출해서 그 돈으로 공산품을 사오는군요. 그렇죠. 그런 거죠, 칠레는. 네. 어찌 보면 아까 칠레가 아마 중남미 국가 중에서 OECD에 최초로 가입한 국가라는 거 맞습니까? 중미에선 멕시코, 이제 남미에서 칠레. 그때는 2010년도고 그 무렵은 중국 경제도 좋았고 구리값도 좋았고 칠레가 정말 나라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눈에 보일 시절이었죠. 그때 가입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힘들죠. 부침이 심하군요. 네, 아무래도. 부침이 심하죠. 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오셔서 지금 몇 년째 아직 못 가고 계신 거잖아요. 못 가고 있다가 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저를 칠레 카톨릭 대학교 교수라고 소개하기는 조금 쑥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만 관계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은 칠레 사람들이 이제 교수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좀 분위기가 안정되지 못해서 학교 방침이 학부 수업은 무조건 대면 수업을 해라. 그래서 그럼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학회 사회라든가 뭐 학생 지도라든가 뭐 디플롬 수업은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있으면서 칠레를 오감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계속해서 모색 중이고 학교와도 뭐 계절학기라든가 뭐 온라인 대학원 수업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예. 혹시 우리 민 교수님 이후에 네. 역시 칠레의 다른 다양한 대학에서 한국학 강의하시는 분들이 좀 생겨났어요? 뭐 계시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뭐 K-팝 뭐 이런 이후로는 전 세계에서 한국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수요가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저도 실제로 여기 와 있으면서 그 칠레 카톨릭 대학교 아닌 발파라이소 카톨릭 대학교 학생들의 논문 지도를 제가 온라인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한류 수영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제가 돕고 있죠. 그러나 한국학을 함부로 전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칠레뿐만 아니라 중남미는 전공에 따라 취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기업이 리크루트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칠레에서도 모 대학에서 그 예전에 일본 만화가 한참 유행할 때 뭐 스페인어 일어 통번역학과라는 게 생겼지만 이 정작 학생들의 판로가 이렇게 진로가 별로 이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취직 자리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함부로 전공이나 뭐 대학원을 만든다는 건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중남미 한국학은 공공외교 차원에서 저도 지금 보면 제자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직 칠레에서는 한국학과를 나와서 취직할 만한 자리가 그거는 없죠. 네,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게 늘 알겠습니다. 우리의 기대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우리 기업들이 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래야 또 그런 시장이 넓어지겠죠. 그렇죠. 네. 한마디로 칠레는 어떤 나라다? 결론 내려주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애증의 나라. 애증.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거기 연금도 있고 사회생활을 거기서 했고 남의 나라 월급 받는 게 뭐 어디든 남의 돈을 버는 어렵죠. 건 쉽지 않아서 그렇지만 또 도와주는 친구들도 많았고 고마운 사람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17년을 버텼겠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누가 칠레나 중남미를 안 좋게 말하면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애증의 나라. 또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매력적인 나라죠. 자원도 많지만 문화도 다르고 우리는 보통 자꾸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한국을 많이 안다, 뭐 K-팝이 알려졌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그럼요. 또 그들도 더 우리 문화를 좋아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매력을 좀 같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보고 싶네요. 네. 오늘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먼 나라입니다만 이제는 더더욱 가깝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다가가야 할 그런 나라로군요. 칠레.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